혹시 세계 3대 미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낯선 표현일 수 있지만 1980, 90년대를 살아온 분들에게는 상식과도 같았던 타이틀입니다. 브룩 실즈, 피비 케이츠, 그리고 소피 마르소. 이 세 이름은 당시 극장가 포스터와 잡지 표지, 그리고 하숙방 벽에 붙은 브로마이드 속에서 늘 함께 등장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세계 3대 미녀라는 표현이 정작 서구권에서는 잘 쓰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대중문화에서 만들어지고 굳어진 일종의 지역적 신드롬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배우가 각자 어떤 길을 걸어 스타덤에 올랐는지, 그리고 왜 유독 한국에서 이토록 오래 회자되는 이름이 되었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모 자랑이 아닙니다. 10대에 데뷔해 세계적 스타로 성장한 과정, 그 이면의 그림자, 그리고 이후 각자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한 서사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들이 한 시대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인물, 브룩 실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브룩 실즈, 미국이 낳은 아이콘. 아역 모델에서 스타로. 브룩 실즈는 1965년 5월 31일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연예계 데뷔는 생후 11개월 아이보리 비누 광고 모델이었습니다. 어머니 테리 실즈는 딸이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이미 딸을 스타로 키우겠다고 공언했을 정도로 브룩의 커리어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어머니에 의해 기획되고 관리되었습니다. 이후 브룩은 아역 모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얼굴 중 하나로 성장했고 11살이던 1978년 프랑스 감독 루이 마레 영화에 캐스팅되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 작품은 개봉 당시부터 큰 논란에 휩싸였는데 어린 나이의 배우가 성인 배역을 소화해야 했던 설정 자체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오르며 작품성은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착취라는 비판도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블루라군과 캘빈 클라인, 그리고 세계적 스타덤. 브룩 실즈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스타로 만든 결정적 작품은 1980년 개봉한 영화 블루라군입니다. 무인도에 표류한 두 소년 소녀의 성장을 그린 이 영화에서 15세의 브룩은 순수함과 관능미를 동시에 지닌 이미지로 전 세계 스크린을 사로잡았습니다. 같은 해 그녀는 캘빈 클라인 청바지 광고에 출연하며 또 한 번 시대를 상징하는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사진작가 리처드 아베돈이 촬영한 이 광고는 방송 금지 조치를 받을 정도로 파격적이었지만 오히려 그 논란 덕분에 캘빈 클라인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세계적 반열에 올려놓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같은 해 브룩은 불과 14세의 나이로 보급 표지를 장식한 최연소 모델이라는 기록도 세웁니다. 모델과 배우 두 영역에서 동시에 정점을 찍은 셈이죠.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언제나 너무 이른 성인화에 대한 논쟁이 함께했습니다. 훗날 브룩 본인도 인터뷰에서 당시에는 광고의 성적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촬영에 임했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프린스턴, 그리고 인생 2막. 화려한 전성기를 뒤로하고 1983년 브룩은 돌연 모델 활동을 중단하고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로망스어를 전공하며 1987년 학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는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스스로 커리어의 방향을 재설계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는 TV 시트콤에 출연하며 두 차례 골든글로브 후보에 오르는 등 아역 스타에서 성인 배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산후우울증을 다룬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하며 여성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발언에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2023년에는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10대 시절의 화려함과 논란,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선 성인기의 서사. 브룩실즈는 그 자체로 아역스타의 그림자와 극복이라는 할리우드의 오랜 화두를 상징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비 케이츠, 한 장면으로 전설이 된 배우. 브로드웨이 명문가 출신, 모델에서 배우로. 피비 케이츠는 1963년 7월 16일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조셉 케이츠는 브로드웨이의 거물 제작자였고 삼촌 길버트 케이츠 역시 아카데미 시상식 연출을 여러 차례 맡은 방송계 인사였습니다. 이런 집안 배경 덕분에 그녀는 어릴 때부터 줄리아드 스쿨에서 무용을 배우는 등 예술적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10살 무렵부터 모델 활동을 시작해 10대 시절 세븐틴 표지를 4차례나 장식했지만 정작 본인은 모델 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훗날 털어놓습니다. 매번 비슷한 작업의 반복이 지루했고 순전히 돈을 위해 했던 일이라는 것이었죠. 이런 이유로 그녀는 자연스럽게 연기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인생을 바꾼 수영장 장면. 1982년 피비 케이츠는 2편의 영화로 스크린 데뷔를 치릅니다. 그중 하나가 그녀를 단숨에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든 하이틴 무비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가 수영장에서 상의를 벗는 장면은 미국 대중문화에서 손꼽히는 명장면으로 남아있는데 한 매체는 이를 영화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비키니 장면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피비 케이츠 본인은 이 장면을 촬영할 당시 그저 즐거운 작업이었다고 여러 차례 회고했다는 것입니다. 리치몬드 고교라는 이 영화와 파라다이스라는 영화로 스타덤에 오른 그녀는 이듬해 코미디 영화와 TV 미니 시리즈에 출연하며 인기를 이어갔고 1984년에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크리스마스 시즌 히트작 그렘린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커리어의 정점을 찍습니다. 이 작품은 그녀의 필모그래피 중 최고 흥행 성적을 거둔 영화로 남아있으며 후속편에서도 같은 배역을 이어갔습니다. 정점에서의 은퇴, 그리고 새로운 삶. 피비 케이츠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커리어 최전성기에 스스로 할리우드를 떠났다는 점입니다. 1989년 배우 케빈 클라인과 결혼한 그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사실상 연기 활동을 중단하고 2자녀 양육에 전념합니다. 2001년 절친한 동료 배우가 감독한 영화에 우정 출연 한 차례를 제외하면 그녀는 스크린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5년에는 뉴욕 메디슨 애비뉴에 자신의 이름을 건 부티크를 열며 사업가로 변신했고 이후 20년 넘게 배우보다는 사업가이자 2자녀의 어머니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순간 스스로 무대를 내려온 선택은 화려함 뒤에 숨겨진 소진과 회의감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명성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택한 배우, 그것이 오늘날 피비 케이츠가 남긴 또 하나의 인상입니다. 3. 소피 마르소, 파리 소녀에서 세계적 배우로. 트럭 운전기사의 딸, 오디션 한 번으로 스타가 되다. 소피 마르소는 1966년 11월 17일 파리 근교 정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소피 다니엘 실비 모피. 아버지는 트럭 운전기사, 어머니는 상점 점원으로 일하던 평범한 노동자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연예계에 발을 들인 계기는 실로 우연이었는데 1980년 어머니와 함께
우연히 들른 모델 에이전시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감독 클로드 피노토가 10대 배우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디션에 참가한 소피는 1,500명이 넘는 지원자 중 최종 선발되어 영화 라붐의 주인공 빅력을 맡게 됩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에서만 4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데이트를 기록했고 14세의 소피는 하루아침에 프랑스 전역이 아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스타에서 세계의 스타로 1982년 속편으로 세자르상 신인여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까지 인정받은 소피는 이후 프랑스와 유럽 영화계에서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쌓아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커리어 초기 일본과 한국에서 다수의 TV 광고와 잡지 화보를 촬영했을 정도로 서구권보다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먼저 월드스타 대접을 받은 배우였습니다. 이런 아시아권의 인기가 세계 3대 미녀라는 표현이 유독 한국에서 굳어진 배경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정작 할리우드 진출은 한참 뒤에야 이뤄졌는데 1995년 멜 깁슨 감독 주연의 대작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서 이자벨 공주 역을 맡으며 비로소 영어권 관객에게도 눈도장을 찍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그녀에게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 인지도를 안겨주었습니다. 본드걸 그리고 감독으로의 도약. 할리우드 진출 이후 그녀의 행보는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1997년에는 러시아 문학을 원작으로 한 영화 안나 카레니나에서 타이틀로를 맡았고 1999년에는 007 시리즈에서 악역 엘렉트라 킹을 연기하며 전 세계적으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소피 마르소의 이력에서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그녀가 단순한 배우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1995년 짧은 단편으로 감독 데뷔를 했고 2002년에는 장편 연출작으로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감독, 각본가, 그리고 작가로서 자전적 소설까지 출간한 그녀는 미모의 아이콘이라는 틀을 스스로 깨고 나온 다재다능한 창작자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 중인 그녀는 세 사람 중 가장 오랫동안 현역으로 남아있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왜 하필 이 세 사람이었을까? 한국에서의 신드롬. 여기서 잠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필 브룩 실즈, 피비 케이츠, 소피 마르소였을까요? 세 사람 모두 나이가 비슷하고 1980년대 초중반 10대의 나이로 세계적 인지도를 얻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전성기가 한국에 서구대 중문화와 잡지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던 시기와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영화 포스터나 팝송 가사집, 각종 청소년 잡지의 표지 모델로 이들의 화보가 자주 실렸고 비디오 대여점 시대를 거치며 이들의 출연작이 반복적으로 소비되었습니다. 세계 3대 미녀라는 표현 자체는 공식적인 순위나 투표 결과가 아니라 이런 대중문화 유통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굳어진 일종의 유행어에 가까웠던 것이죠. 서구권에서는 오히려 생소한 이 조합이 유독 한국과 일본에서만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자리 잡았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세 사람, 그 후의 삶, 닮은 듯 다른 선택. 세 사람의 이후 삶을 나란히 놓고 보면 흥미로운 대조가 드러납니다. 브룩 실즈는 논란 속에서도 배우 활동을 이어가며 학업과 병행하는 길을 택했고
지금까지도 방송과 저술 활동을 이어가는 현역에 가깝습니다. PBK치는 정반대로 최고 인기를 누리던 순간 스스로 카메라 앞을 떠나 가정과 사업으로 삶의 중심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소피 마르소는 배우라는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고 감독, 작가로 영역을 넓히며 지금까지도 창작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한 시절 아름다웠던 스타들의 추억 이상으로 기억됩니다. 10대의 세계적 명성을 얻는다는 것이 한 개인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이후 각자가 그 무게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인생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90년대를 풍미했던 세계 3대 미녀, 브룩 실즈, 피비 케이츠, 소피 마르소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화려한 전성기와 그 이면의 그림자, 그리고 각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써내려간 이후의 인생까지. 지금 세대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일 수 있지만 그 시절 이들의 존재감은 지금의 어떤 셀럽 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세 사람 중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은 여러분 세대의 3대 미녀는 따로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이런 추억의 인물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